건강을 지켜주는 상계백병원. 저는 상계백병원 성형외과 김영준이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암 중에서 비흑색종 피부암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흑색종 피부암이라고 하는 것은 흑색종을 제외한, 말 그대로 흑색종을 제외한 나머지 피부암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다는 건데요. 피부암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주명을 받고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2010년만 해도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 발생 암 환자의 1.2%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암 중에서 네. 이 피부암이요? 1.2%에 불과했던 것이 단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2018년에는 2.8%를 차지하는 비율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제가 이제 빅데이터에서 찾아낸 자료인데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이 비흑색종 피부암으로서 2017년에는 14,800명이었던 환자가 2021년 작년에는 27,748명으로 늘어났고요.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3,600명이었던 환자 수가 4,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암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암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좀 계속 늘고 있고 수치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나중에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건 기대 수명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고 자외선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자외선의 노출이 증가되면 될수록 계속 피부암의 발생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은 결국 계속 햇빛을 쬐시다 보면 언젠간 피부암이 생기는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인에 대해서 또 자세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피부암에 대한 원인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보통 저희가 A, B, C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유해한 거는 C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C는 저희가 공기 중 대기층에 있는 오존층에서 거의 100%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고 대부분 자외선 A와 B가 저희한테 이제 피부에 해를 끼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물론 자외선은 비타민 D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출도 되어야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과하게 노출이 되게 되면 저희 피부 세포의 DNA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상이 된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암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한번 확 맞았다고 해서 생기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된 양에 의해서 발생하시는 거라 장시간에 외출을 하실 때는 그래서 차단제 같은 걸 사용하시고 이렇게 좀 방어를 해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량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수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도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밭에서 이렇게 일하실 때 네. 차단제 전혀 없이 그냥 그렇죠. 이렇게 일하시고 네. 그리고 밑에 지금 네 번째 보시면은 농약 제초제 성분들이 이제 피부암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 방어 도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농약 뿌리고 이렇게 편하게 일하시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연세 드신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에라도 이제 빨리 네. 관리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나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밝은 피부색을 저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래서 밝은 피부색이라고 하면 백인들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에 비해서는 백인에서 암 발생률이 높고요. 그리고 저희 동양인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밝으신 분들도 있고 약간 어두우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밝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피부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밝으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자외선에 대한 방어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자외선 차단이라던가 이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동양인 인종마다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확실히 좀 서양에서 좀 빈도가 훨씬 높나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암 중에서 네. 2위로 꼽는 게 이제 피부암인, 그러니까 2위, 피부암이 2위요? 1위고요. 실제로는 1위고 네.
그냥 암 하나로 쪼갰을 때 저희가 네네. 이 비흑색종 피부암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기저세포암이 유방암 다음 2등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백인들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저희 그 헐리우드 배우분 중에 휴 잭맨이라고 네네. 네, 그분 같은 경우에 기저세포암으로 지금 뭐 3번째 재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피부가 밝은 백인들일수록 자외선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색소가 있기는 하지만 피부색이 밝은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지금 1, 2위 정도가 된다고 네. 하니까 이게 어떤 피부색이랑도 굉장히 좀 연관이 굉장히 있다. 연관이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역 저하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면역 저하는 실제로 모든 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이식 수술 같은 걸 하시고 나서 면역 억제제를 억제제 드신다던가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암이 잘 발생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시는 경우라던가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뭐 색소성 건피증, 그다음에 기저세포 모반 증후군 이런 게 있는데 색소성 건피증은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가 DNA에 손상이 왔을 때 복구라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질환이라서 그런 경우에 암이 잘 생기시고요. 기저세포 모반 증후군은 몸 전체에 이제 반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피부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